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기출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게 하는 시간 2011 학년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부터 시작합니다. 5번에 인문계 문제, 확통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A 확률, 교집합의 확률 주어져 있을 때 B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독립이다라고 되면 A 교집합 B 확률 자체가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처리된다. 이 사실을 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확률 주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주어진 식 교집합의 확률은 A 확률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 P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2 또 대입해주고요. 그 다음에 B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이제 3분의 5의 B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3분의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 확률은 연산하게 되면 가볍게 5분의 2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독립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이 사실, 완전히 감사한 일이죠.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풀이법이 좀 제공되어 있는 거니까 요 정보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문이과 공통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ABC 세 종류가 있고요. 개수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5개를 선택해서 5곳에 설치한다.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같은 종류의 현수막끼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도 있고요. A는 반드시 설치합니다. A가 몇 개 있나요? A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설치? 알겠습니다. B는 2곳 이상 설치한다. B는 4개나 있는데 2개 이상 좀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개수가 좀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A는 반드시 설치, B는 이제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B가 3군데 설치할 수도 있고, B를 그러면 4군데 모두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정해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5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나머지 2개를 뭐 C를 좀 설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C를 이렇게 하나 좀 설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자 이렇게 좀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면 바로 이것을 이제 나열하는 거와 똑같죠.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그 다음은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가 약분되죠.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거 뭐 30가지가 되겠고요. 다음은 5, 4,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전체 가지수는 뭐 쉬운 5가지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는 반드시 설치한다. A를 반드시 포함. 근데 이제 뭐 A가 한 개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겠고, 자, B는 4개가 있는데 B는 2곳 이상 설치한다.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C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요. 뭐 나머지 개수를 좀 채워가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구성 형태를 살피는 거죠. 천막의 구성을 좀 살피고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고 나열하고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항 이어집니다. 어느 디자인 공모대회에 철수가 참가했습니다. 철수 안 하고 참가했나요? 하하. 참가자는 각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표와 같이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서 받을 확률들이 주어져 있군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좀 주어져 있고 관람객 투표 점수 그 다음에 심사위원 점수 서로 독립이니까 뭐 따로따로 뭐 편하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70점을 받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70점 받으려면 이제 관람객 점수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좀 합쳐야 되죠. 관람객에서 40점을 받았다면 70이 되려면 그럼 이제 30 이런 형태를 좀 더하게 되겠죠. 이쪽은 이제 관람객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 이런 형태가 되면 합쳐서 이제 70 이런 형태 됐죠. 그러면 뭐 30이라면 그럼 또 40을 좀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은 20점이라면 그 다음 이제 50점을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 뭐 3가지 경우가 있겠군요.
겠습니까? 이제 이런 확률들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A 받을 확률은 2분의 1 메모를 해놔야 되겠군요. B 확률이 3분의 1, C 확률이 6분의 1 이런 확률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람백표 확률이 40점이라는 얘기는 2분의 1 이렇게 받게 되게 되면 심사위원 점수는 30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 뭐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확률은 얼마다? 1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0, 40 이렇게 받는 거면 3분의 1, 그 다음도 또 3분의 1입니까? 그럼 이제 9분의 1 이렇게 좀 확률이 좀 처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점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분의 1, 또 반대로 또 2분의 1입니까? 해서 이제 12분의 1 해서 확률이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가운데 9분의 1에다가 뭐 12분의 1은 둘 더하면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8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8분의 5가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문장은 좀 길게 돼 있는데 내용 정리 그래도 뭐 표로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70점 받게 돼 있다. 70점 받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조사해 주면 되겠고, 각각의 확률들 서로 독립적이니까 이제 곱하기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틀을 좀 기억하게 되면 확률들이 무사히 계산되겠고, 이 부분들을 좀 뭐 더하기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큰 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지수 a가 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불편해 보이지만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a 소거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문제는 0부터 2까지 확률이 8분의 7 주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의 확률들의 합이 얼마다? 8분의 7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닌 변수가 이거 하나가 있죠. 그러면 8분의 3 마이너스 a 이런 형태. 즉 x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변수, 요 확률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확률이 총합이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라는 사실,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확률이 8분의 1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는 또 2를 좀 대입해주면 이 확률은 이제 8분의 5였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알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간다면 우리가 시그마 해가지고 열심히 좀 합해야 되죠. 변수 x에다가 p x는 이꼴 x를 이렇게 좀 더하기 가는 그런 형태. 자,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8이 되니까 뭐 분모를 한 번밖에 모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를 하고 이제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0이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5 되겠고, 그 다음은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분의 7에 8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 넣으니까 뭐 4분의 3 해서 어찌 생각하면 뭐 간단하게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구해가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를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학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 문이과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는 평균이 1740, 표준편차가 50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서 2000m 이상인 고객 중 15% 5% 자격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1740에 500인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확률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변수 x라고 했으면 이 부분들이 이제 2000 이상인 확률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됐죠? 자,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500이니까 500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740, 이거래. 거꾸로 썼습니다. 거꾸로. 와우. 거꾸로 쓰면 이제 큰일 나죠. 자, 2000m 이상이다 했고, 이제 1742 부분들을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Z 값이 그러면 이제 500 되겠고,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인가요? 26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260 그러면 이건 좀 그럼 Z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50분의 26 이렇게 처리되니까 100분의 50이 0.52가 되겠죠. 0.5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어졌군요. 0.2라고. 그렇게 되면 이 확률은 그럼 얼마다? 0.3이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자, 뭐 이렇게 뭐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가게 되면 0.5 여기가 이제 0.52가 되는 거죠. 이 확률들이 이제 0.2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바깥 부분이니까 0.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뭐 고객들 중에서 2000m 이상인 고객은 이렇게 0.3에 해당하는 그런 명수를 좀 가지고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고객들 중에서 15% 짧은 거리에 또 5% 이런 부분들이 자가이용을 이용해서 온다 이거죠. 고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고객이 시장까지 아하 이런 또 전제 조건이 깔린 거네요. 오, 그렇게 하면 또 전체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데 내용들을 조금 좀 살짝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0m 이상인 고객, 그다음에 이 미만이라고 해야 되나? 미만인 고객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고요. 이때 뭐 자가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전체를 또 거의 퍼센트니까 뭐 한 300명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0명 해서 이제 전체 고객이 막 1000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2000m 이상인 고객의 몇 퍼센트? 15%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15%. 와, 그럼 100명 중에 15명, 그러면 300명 중에 45명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 미만인 고객은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5%다. 100명 중에 5명이다. 그럼 700명이니까 35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자가용을 끌고 온 고객이 70에 이제 80명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문제도 가볍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가용을 몰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명입니까? 80명 중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000m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35명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로 약분되는 건가요? 그러면 5, 7, 35 이렇게 되겠고 5, 1은 5, 5, 6, 30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정답은 16분의 7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하, 정규분포 그 다음에 나온 그 확률들을 이용해서 또 다시 조건부 확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좀 처음엔 좀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살짝 좀 낯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들이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때 이제 2000m 이상이다. 뭐 자연스러운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확률 구해가는 거. 정상적인 정규분포 문제. 현재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고객들 중에서 2000m 이상인 고객의 뭐 15%, 그다음 미만의 뭐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명수를 이렇게 좀 계산하기 좀 수월하게 좀 처리하려고 확률로 계산하면 좀 소수점 나와서 좀 불편해서 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명수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내용을 표로 좀 정리했고요. 이때 이제 자가용을 끌고 왔다라는 전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1000명이 전체가 아니고요. 자가용이 끌고 온 80명 전체 중에서 자 이제 2000m 미만 이렇게 좀 구해가는 형태 되죠? 자, 구성 자체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각각 2명씩 있나 봅니다. 6명. 6명이 그림과 같은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에 한 개를 선택하여 앉겠습니다. 근데 같은 나라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 1이면은 바로 옆에 앉는 거겠고 10이면 또 이제 이렇게 앞뒤로 앉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자,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이렇게 문제의 조건에 맞는 형태로 좀 하려면 나라 배치를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세로 부분에 이렇게 둘둘둘 짝져서 앉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은요. 이렇게 짝 짓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짝을 짓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 큰 틀에서 좀 모양이 좀 3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이라는 가지수가 뭐 3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된 이런 부분들에 한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러니까 내 배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곳에 이제 2명이 좀 앉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곳에 이렇게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앉는 가지수가 두 가지 이렇게 처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요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나라를 배치해주고 요게 이제 앉기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확률이죠. 그러면 전체는 6명을 앉는 거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좀 잘하면 되겠죠. 3팩토리얼도 약분되고 그러면은 6, 5, 4 이렇게 남는데 3, 2, 2, 2 돼 있으니까 이 3은 6도 이렇게 약분하고 5, 4도 약분되는데요. 그럼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전체 계산 결과는 그러면서 5분의 1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5분의 1 답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확률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뭐 전체 가지수는 그냥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각각 이제 2명씩 있는 이 학생들을 문제의 조건에 맞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게 하는 요 가짓수를 구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은 거죠. 나라를 배치하고 그때 배치할 수 있는 종류가 이제 세 종류니까 이제 3 곱하기 해줬고요. 나라 배치할 때 3팩토리얼 되겠고 이제 각 나라의 학생들이 앉는 가짓수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논리적인 흐름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을 구해달라. 단답형 문제라고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곱하기 n-1, n-2 열심히 하고요. 뭐 3팩토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오른쪽은 뭐 3 곱하기 n 곱하기 n-1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뭐 조합 계산하고 순열 계산을 뭐 어떻게 하느냐 알아가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야 되니까 양쪽에 뭐 똑같은 항들 약분해서 소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됐죠? 2도 좀 소거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3분의 n-2 하고 3 이만큼 남은 거니까 뭐 n-2는 9가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n은 가볍게 11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되죠? 이런 부분들 뭐 이항해가지고 뭐 방정식 형태로 뭐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자연수 형태를 좀 찾아가는 거겠고, 그죠? n 값이 뭐 갑자기 0이 되거나 n-1이 0이 될 일은 없을 거니까 뭐 약분해서 처리해가면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두 바구니 A, B에 3개씩 담을 때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의 공이 있는데 바구니에 담으려면 우선 3개씩 좀 나눠야 되겠죠? 나눈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구니에다가 담는 이런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공을 3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조를 나눠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6 컴비네이션 3, 3 컴비네이션 3, 3 같아지는 거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고요. 그럼 6개의 공을 3개씩 2개의 덩어리로 나눠 놨고 이거를 이제 A, B 바구니에 담는 거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한 형태의 개념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게 되면요. 뭐 다 그러면 6 컴비네이션 3 이런 산수를 하라 이런 뜻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처리 되겠고 3 곱하기 2 되니까 또 6이 또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 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20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 절차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느냐? 공을 담는데 그럼 공을 이렇게 3개씩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 담고 당연한 절차죠. 이럴 때 이게 이제 조편성 후 나열, 분할, 분배가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에 적용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번 반복할 때 동전 2개가 모두 앞면이 나온다. 이런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4x 플러스 1의 뭐 분산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동전을 2개 던졌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앞면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분의 4분의 1 해서 가지수 하나니까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4분의 1 모두 앞면 나오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10번 반복하겠다. 확률별수 x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이제 이항분포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좀 어떻게 구해가느냐? 뭐 질문 던지는 거예요. NPQ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1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4배의 4x 플러스 1의 분산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면 자, 요 계수에 제곱되는 거죠. 16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6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뭐 16 곱하기 제가 이제 약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가 있었던 거죠. 자, 16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분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가볍게 30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요 변수 변환 부분들이 나중에 산수 도와주려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죠. 참 변수 변환식은 이렇게 되죠.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이제 평균에 대해서 변수 변환하게 되면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었고 분산 파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에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된다. 변수 변환하는 형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마지막 처리된 부분들은 뭐 살짝 추가되는 그런 형태에서 질문 던지는 거니까 항상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막 반복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항분포라는 거죠.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라는 사실 문장 읽어봐서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해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 1회 이용 시간의 평균 60분,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쓰게 되면 평균 60분, 그 다음에 11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25회를 추출했다? n이 25 이제 추출한 거죠. 표본들을 좀 만들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5회 총합이 1450. 그럼 이제 우리가 좀 x바를 좀 구해야 되는데, x바를 구하려면 그러면은 1450을 20으로 좀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로 약분하면 5, 20 된 건가요? 그 직접 나누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5분의 가 되겠고, 5, 20에다가 5, 9, 40 이렇게 처리되고,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5, 5, 25, 5, 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58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x바가 5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자, 60 이렇게 되는데, x바가 지금 58보다 클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이 58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표준화식을 쓸 때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표준화식을 할 때. 자, 25개, 루트 25. 표준 편차가 얼마였나요? 표준 편차 10이었던가요? 된 것 같습니다. 58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형태.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 부분들이 2가 되는 거니까, z값이 마이너스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1에 해당하는 값이 뭐 0.3413을 좀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0.5를 좀 더 더하게 해주니까 0.5로 8413 이렇게 쳐야 되죠? 8413에서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이 구해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이 평균을 또 뭐 5배 해가지고 3,000 이런 형태 25배에서 20으로 곱하기 해가지고 그럼 얼마가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이곳에서 이제 20으로 나눠서 표본 평균을 이렇게 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58보다 큰 확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갖고, 그다음 이제 모집단의 표준화하는 부분하고 표본했을 때 이거 표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분모 부분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자, 표준화식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의 식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대입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좀 연습을 하다 보면요, 가장 좀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 형태라는 사실들을 좀 인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할 문항은 31번 자연계 선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 분산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분포표를 만들어가는 거죠. 확률 이산확률 분포표. 변수 자체가 마이너스 1, 0, 1, 2 되어 있고요. 계산해주면 뭐 분모가 전부 다 10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 다음은 2가 되겠고, 다음은 a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은 2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표를 열심히 좀 만들었는데 뭐 중요한 것은 뭐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선 이제 a 값을 구하려면 전체를 좀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죠. 10분의 해서 이제 분자를 좀 다 더하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a 소거되고 2a 되니까 뭐 a 값을 계산하면 2a가 되겠고요. 2는 하나 둘 셋 넷 나오니까 플러스 8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냥 하죠. 뭐 2a 플러스 8은 이꼴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가볍게 1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표를 뭐 완벽하게 좀 정리해서 다시 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2 처리가 되겠고, a 값이 1이었으니까 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요 처리해주면 요 부분이 1입니까? 여긴 2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은 좀 4가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표가 좀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뭐 분산을 구해가야 되는데, 뭐 분산은 뭐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균에서부터 제곱제곱 계산해야 되겠죠? 자, 평균 계산 들어갑니다. 분포하고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은 필요 없고 3,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얼마인가요? 10분의 10 돼서 1이 되네요. 오, 평균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곱의 평균 구하면요, 10분의
제곱하면 1 돼서 1 되겠고, 뭐 0은 또 필요 없고, 1 곱하기 3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4 제곱해서 4 돼서 4, 4, 16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분의, 우와, 이것도 20, 와, 이거 왜 이렇게 깔끔깔끔합니까? 그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산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기 2에서 뭐, 1은 또 제곱해도 1이 되니까 빼서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최종 계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3배 변수 변환을 한 거죠. 처리되면 이제 9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이 부분이 1이 나왔으니까 가볍게 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시간을 좀 약간 좀 쓰는 그런 형태로 좀 나와 있는데,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상한 내용이 전혀 없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함수에 대해서 값을 다 쓰고,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됐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미지수 A 값을 구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표를 좀 정리해서 이쁘게 다시 써놨고요.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가장 전형적인 패턴에 변형 없이 열심히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변수 변환해서 답을 좀 이렇게 조절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또 앞쪽에서 이제 변수 변환식도 써드렸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을 좀 통해서 가볍게 또 대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택형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합니다. 선택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남자 탁구 선수 4명, 여자 탁구 선수 4명 참가한 탁구 시합에서 임의로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때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다. 알겠습니다. 그럼 2개의 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여자돌, 남자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남여 한 명씩 돼 있는 이런 조, 남녀 이렇게 된 조가 이제 하나씩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되는 조도 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4개의 조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자 둘, 여자 둘을 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딱 뽑아서 조 하나 만들고, 여자도 4명 중에서 딱 골라서 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 2명 A, B 하고 여자 2명 C, D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제 남자 한 명씩 해야 된다면 A랑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C일까요? D일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하고 자동이니까 뭐 2가지가 되겠다 해주면 남자 1명, 여자 1명이 이루어진 조가 2개인 이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확률이니까 전체를 4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 거죠. 뒤죽박죽 섞였으니까 8명 중에서 2명 고르고, 6명 중에서 2명 고르고,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2명 중에서 2명 고르고, 그래서 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요. 이렇게 2가 같아지는 거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좀 잘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계산 꼼꼼하게 잘해야 되는데 4 컨비네이션 2가 이제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우면 되겠고요. 와, 여기는 뭐 2 컨비네이션이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4 컨비네이션 2 계산해지면은 이건 6이 되겠고 2 곱하기 있겠고, 분모에 있는 4 팩토리얼은 분자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4, 3, 2 올리면 되겠고, 자, 이제는 그러면 여기 이제 8 컨비네이션 2가 남았으니까 8 곱하기 6 나누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6 컨비네이션 얼굴래 8 컨비네이션 6이 뭡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 어휴, 이게 또 왜 이러죠? 다음에 이제 6 곱하기 5하고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산수를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4에다가 이렇게 좀 8이면 이제 소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도 하나 좀 소개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7이랑 5가 돼 있으니까 약분은 좀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5, 7, 35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 그럼 남은 숫자가 2, 4, 3 이렇게 남은 겁니까? 됐죠? 그러면 8에다가 3, 8이 24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가 35분의 24. 다행히 그냥 깔끔하게 좀 처리된 게 좀 많네요. 자, 큰 흐름틀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 주어진 그 상황을 좀 정확히 잘 이해하는 거죠.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다. 그럼 이제
남자 한 명 이런 주어가 두 개 있다면 남자 둘, 여자 둘,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고르는 것보다 남자 둘, 여자 둘 골라놓은 요 가지수 구하기가 좀 편리하죠. 그래서 먼저 조를 해놓고 나머지 남자 둘, 여자 둘이라고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 맞는 조를 나눈 강은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 편성해서 둘둘둘 나눠갈 때 여기 3팩토리얼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처리해주게 되면 큰 틀에서는 막 크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일의 등률이 좀 오르는 거예요. 자, 근무 기간이 N 개월인 직원의 하루 평균은 이렇습니다. 표준 편차. 정규부를 따른다. 정규부를 따르는데 평균 자체가 AN 플러스 100. 아주 특이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는 12는 정규부를 따른다. 되겠습니다. 16개월인 직원의 생산량이 84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16개월이면은 뭐 여기 이제 A 16A가 되겠네요. 플러스 1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84 이하일 확률, 84 이하일 확률 뭐 이런 부분이다 이런 뜻인가요? 확률이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조금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수식으로 좀 보게 되면요, x 값이 8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좀 해야 되겠죠. z 값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12분의 84 빼기 16a 플러스 10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확률이 지금 0.0228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쪽 확률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477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77이 아하 2.0에 해당하는 거.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 음수 파트 부분이니까 12분의 84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요 계산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곱하기 좀 해서 뭐 계산은 뭐 천천히 해도 되죠. 84 빼기 16A 빼기 100 이런 부분들 뭐 요거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24 만들면 되겠고, 그럼 뭐 16A는 처리해주면 되니까 84 더하기 24 빼기 100. 이제는 좀 산수를 해야 되겠죠. 자, 80하고 20 속아지면 100 처리되는 거니까 16A는 4, 4에서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A 값 구하는 건가요? 아유, 이거 뭐 이제 풀이 중간에서 제가 멈추고 계산한 거군요. 자, 그럼 이어져야 되겠네요. 근무 기간이 36개월 인 직원의 하루 100 이상이고 142일 확률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확률도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x가 지금 문제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인가요? 14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역시 또 표준화를 좀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표준 편차는 12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보게 되면 142인데 빼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값이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이죠? 36개월입니까? 그럼 36개월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 36개월에다가 여기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8이네요. 18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형태. 그럼 뭐 좌측은 그러면 100 빼기 그럼 이거 좀 그럼 11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2분의 해서 처리해가는. 아유, 표준화 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좀 바꿔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확률이다라고 좀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에이, 계단식이 좀 복잡해졌는데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8 되겠고 11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6, 12, 6, 3, 18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42에서 118을 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습니까? 2에 4가 되겠고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값이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1.5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이런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표에 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에 해당하는 확률하고 2에 해당하는 확률 두 확률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에다가 뭐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4, 0, 1,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10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평상시에 보던 그런 형태에서 좀 살짝 좀 낯설게 좀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이 뭐 이렇게 평균이 변합니다. 평균이 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월수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형태 좀 특이하게 돼 있지만 그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개월수를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 대입해 가면서 이렇게 좀 대입한 거죠. 대입해 가면서 이제 표준화 시켜서 그때의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A 값을 이렇게 구해 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 역시 36개월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좀 살짝 좀 바뀌는 거니까 뭐 바뀐 대로 좀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표준화 해가지고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뭐 무난한 패턴인데 아주 재미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평균이 좀 바뀌는 거니까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자료 A와 B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5개로 이루어진 A의 평균과 중앙값은 모두 25다. 오호. 그럼 A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가운데 숫자가 25고 평균이 또 25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숫자를 좀 대칭 구조로 하면 되죠. 뭐 이쪽에 30 있으면 이쪽에 뭐 20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31이 있으면 뭐 19가 있다. 뭐 숫자는 좀 편하게 생각해주면 가운데 값이 25면서 뭐 대칭 구조로 나왔으니까 평균도 전체 평균도 25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7개로 이루어진 숫자 B에는 5개는 A와 자료가 일치하고 나머지 2개는 X와 Y다. 아하, B 자료는 이곳에다가 똑같이 자료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Y 자료가 또 2개가 더 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은 B의 평균이 25이면 자, DN에서 평균이 또 25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이 2개의 숫자 열심히 또 합하면 요거 이제 합을 하게 되면 또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로 또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는 25보다 좀 큰 숫자, 뭐 이렇게 뭐 y가 크다 해서 큰 숫자가 하나가 있다면 25보다 작은 숫자도 있겠죠. 됐습니까? x 이렇게 해서 25보다 작은 숫자로 뭐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가운데의 값도 어떻게 되겠다? 25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뭐 두 숫자가 둘 다 25가 되더라도 중앙값 25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쪽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개수에서 정 가운데 물 찾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니은은 B의 평균이 27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체 합이 25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x 플러스 y 이 부분에 다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좀 7로 나눠야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25 곱하기 자료가 5개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얼마가 되겠다? 27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 y 중에서 적어도 32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x 플러스 y 값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27 곱하기 7에다가 빼기 2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이제 많이 힘든데 25 더하기 2 곱하기 7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계산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5 곱하기 2에다가 27이 14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에다가 그러면 이제 64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XY 자체는 이제 평균이니 뭐 32는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둘의 이제 평균이 이제 3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된 부분 이제 3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두 숫자 중에 하나는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32보다 큰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둘 다 32, 30 이렇게 돼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 y가 모두 25이면 와, 그럼 이제 25는 숫자가 좀 이렇게 많아진 거죠. 이렇게 돼 있다면 b의 표준 편차는 a 표준 편차보다 작다.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제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관점이 되는 건데 25의 이제 평균 주변에 이제 자료가 많아지게 되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b의 표준 편차보다 a보다 작다. 맞는 이야기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표준 편차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떨어진 정도를 물어보는 표준 편차. 떨어진 부분들이 좀 평균하고 똑같은 거니까 양이 좀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작아지겠다라는 디귿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직접 생각해가면서 평균 분산과 하는 것들을 좀 생각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선택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에 대한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모집단의 보유율 전체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추출해서 조사할 것을 피해시라고 하겠다. 이때 이제 다음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이 이제 9544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확률에 지금 이렇게 좀 차를 열심히 구해간 부분들이 0.16의 루트 P햇 Q햇
1-pn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확률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들이 95, 0.95, 44 이상이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건데 뭐 차가 돼 있으니까 뭐 2배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z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죠?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0.16에 p hat q hat 이렇게 좀 나온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때 이제 0.9544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이를 좀 나눠야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4772가 이제 이 값의 절반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준 계산값. 이건 근데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루트 n분의 p hat q hat 분의 0.16의 p hat q hat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z 값이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2였죠. 2보다는 좀 큰 값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소거가 되면서 그러면 0.16 루트 n 부분들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거겠고,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약분해서 0.8로 갑니까? 네, 그냥 일단은 뭐 100분의로 보죠. 뭐 그러면 100분의 16 했으니까 16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주고 뭐 약분은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 약분하면 8 되겠고 이게 4 약분하게 되면 이제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거 지금 n을 구하려면 이것도 다시 제곱해서 4분의 그럼 6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5제곱이 25제곱이 625가 돼요. 맞죠? 자, 그러게 되면 4일은 4, 4, 5, 20에 4, 6, 24 이게 처리되는가요? 그다음에 좀 남네요 또 1. 아하. 좀 이유가 되겠네요. 자, 해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은 156보다는 좀 큰 그 다음 숫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157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절대값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뭐 표준화해서 우리 계산을 할 때 이 계산식 부분들에 뭐가 되겠죠? 루트 n분의 뭐 p hat q hat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써져 있는 항목들이 p hat 빼기 p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써져 있는 거죠. 뭐 절대값에서 대칭 구조라서 0해서 이제 2배에서 0에서 이렇게 좀 써져 있는 부분, 그 자리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처리해 준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표준화 할 때식하고, 문제가 이제 깔끔하게 연결돼 가는 건데, 자꾸 이게 좀 비율 형태로 써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낯설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이게 좀 당황하지 않고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35번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확실하게 좀 이론 학습해서 잘 풀 수 있기를 좀 바라겠고요. 앞쪽에도 좋은 문제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향상 되기를 바라면서 2011년 수능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